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2020년에는 AMD의 루나로 4560 CPU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팔렸고, 2021년에는 4500U의 다음 세대 CPU인 루시엔 5506 CPU를 탑재한 노트북들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AMD 5506 CPU를 탑재한 노트북들을 두루 살펴봤고, 스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다고 판단한 에이서의 아스파이어 테라 4를 62만 4천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과정에서 찜찜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품 정보를 보고 살 때만 해도 램 스펙이 듀얼 채널이었는데 배송 진행 중에 싱글 채널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펙이 구매 결정을 할 때와 달라진 것을 보고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램이 듀얼 채널이 아니라 싱글 채널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구매 취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제품 정보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판매처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스펙 정보와 다른 부분이 발생했는데 구매를 할 거냐고 물어보거나 최소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고지를 해줘야지 맞지 않나요? 아마도 이 스펙이 변경되는 시점에 구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냥 듀얼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구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아스파이어 5 테라 4가 구매할 만한 녀석인지 성능, 발열, 소음, 8기가 싱글 채널일 때와 16기가 듀얼 채널일 때의 차이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을 빠르게 정리하면 AMD의 6코어 12스레드 4세대 라이젠 5 5506 CPU, 라디온 그래픽스 내장 GPU, 싱글 채널 구성 온보드 DDR4 8기가 램, 256기가 NVMe SSD, 15.6인치 FHD 해상도 IPS 디스플레이, 50.29W씩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전반적으로 메탈 상판에 로고가 하나 있고 심플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노트북이네 라고 생각되는 정도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돌려가면서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펼친 상태에서도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180도까지 펴지기도 해요. 겉모습에서 상판 로고는 체크가 필요한데 툭 튀어나와 있고 조금은 날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서도 로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 로고가 있는 부분에만 보호 비닐을 붙여뒀더라고요. 로고가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은 2020년에 출시된 아스파이어 5도 동의를 했는데, 제가 그 모델을 리뷰하면서 스마트폰 후면에 흠집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년 뒤에도 그대로인 것은 많이 아쉽네요. 이 녀석의 크기는 가로 36.4cm, 세로 25.1cm이고 두께는 가장 두꺼운 곳이 1.856cm입니다.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1.719kg이 나오고 어댑터까지 더하면 1.977kg이 됩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무난한 수준이고 들고 다닐만 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가서 확장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 면에는 전원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을 지원하는 램 포트, HDMI 2.0 포트, USB-A 타입 포트 2개, USB-C 타입 포트 1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면에는 3.5mm 오디오 콤보 잭, USB-A 타입 포트,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확장 포트에서 왼쪽 면에 있는 USB-A 타입 포트 1개가 노트북 전원을 껐을 때 외부 기기 충전을 지원합니다.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좋죠. 노트북을 뒤집어 보면 방열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합판을 열어서 속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앙 위쪽에 쿨링 팬이 있고 팬 오른쪽으로 2개의 히트 파이프가 있습니다. 히트 파이프 오른쪽에는 램을 추가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비어있는 이 자리에 하드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는 50.29W씩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고 배터리 양옆 아래로 스테레오 스피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이어 5 테라 4의 키보드는 숫자 키패드를 포함하고 있고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한글 100키 키보드입니다. 사용을 해보면 타건감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가격대를 고려하지 않아도 평균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치패드는 딱 보기에도 제법 크게 들어가 있는데 반응 속도나 좌우 클릭 사용 등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딱히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무난합니다.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15.6인치 IPS 디스플레이는 좌우 리얼 베젤이 8mm가 조금 넘는데 요즘 워낙 베젤이 얇게 나오는 노트북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조금 두껍게 느껴집니다. 디스플레이 성능은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면 sRGB 64%, 어도비 RGB 48%, P3 47%, NTSC 45%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60만원대에서 sRGB 100%나 NTSC 72% 수준을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긴 합니다. 평소에 색감 표현에 민감한 분들이나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색 저연력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화면 밝기도 측정 결과를 보면 75% 상태에서 238니트가 나오고 100% 상태에서 305니트가 나옵니다. 화면 밝기는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노트북에서 만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2020년에 AMD의 4500U 탑재 노트북들이 그랬듯이 2021년에는 5500U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가격 대비해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8GB 램 싱글 채널일 때와 16GB 램 듀얼 채널일 때의 테스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부터 확인해보면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8GB 싱글일 때도 60만원대 노트북 치고는 괜찮은 편인데 16GB 듀얼일 때는 더 좋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타임스파이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CPU 인코딩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은 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눈에 띄는 차이가 없고 점수 자체는 노트북 가격대를 생각하면 훌륭합니다. 벤치는 벤치일 뿐이니까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프레임의 변화와 내부 CPU와 GPU의 온도 변화를 체크를 했습니다. 8GB 램일 때와 16GB 램일 때 게임 테스트 조건 자체는 동일하게 설정을 했지만 게임 플레이 환경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레임이나 온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시 펜 속도는 퍼포먼스 모드를 적용했고 롤은 매우 높은 그래픽 설정으로 사용자 설정 게임을 했습니다. 램이 8GB일 때는 90에서 120까지 프레임 변화가 심한 편이고 평균 프레임은 107fps, 하위 1%는 85fps를 기록했습니다. 16GB 듀얼 채널에서는 100에서 140fps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128fps, 하위 1%가 97fps를 기록했습니다. 온도는 CPU가 70도대를 GPU가 60도대인데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는 16GB 듀얼 채널일 때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 품질 높음으로 5단계 중 딱 중간에 있는 옵션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프레임이 주로 50에서 60프레임 사이에 있었고 평균 55fps, 하위 1%는 39fps를 기록했습니다. 오버워치는 16GB 듀얼 채널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80에서 110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99fps, 하위 1% 64fps를 기록했습니다. 온도는 롤과 다르게 CPU와 GPU 모두 70도대인데 8GB 싱글 채널이나 16GB 듀얼 채널이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렌더링 크기 100,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은 설정으로 비캔디 맵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프레임이 20에서 30프레임 정도고 평균 27fps, 하위 1% 17fps를 기록했습니다. 16GB 듀얼 채널에서는 30에서 45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면서 평균 41fps, 하위 1% 26fps를 기록했습니다. 온도는 오버워치와 비슷하게 8GB 싱글 채널과 16GB 듀얼 채널일 때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CPU와 GPU 모두 70도 내외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점은 램이 8GB든 16GB든 프레임은 낮은데 화면 끊김 등의 버퍼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성능은 롤은 램과 상관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 오버워치는 8GB 싱글 채널에서는 게임은 할 수 있다 정도고 16GB 듀얼 채널에서는 비교적 잘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버퍼링이 없어서 놀라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최소 60fps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열 관리는 훌륭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요즘은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영상 편집도 해봤습니다. 영상 편집은 성능을 수치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FHD 영상 편집은 쾌적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가능하고 4K 영상 편집은 힘들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미 수준이라면 괜찮은데 일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면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용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노트북 사용 시에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외부 발열 체크도 필수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는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를 보면 평균 34도 내외를 기록하고 가장 뜨거운 곳이 하얀색이 강한 중간 부분인데 42도 정도를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외부 발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키보드 위로 50도가 넘어가는 포인트가 보일 텐데 노트북에 힌지가 있는 부분으로 게임 등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것을 할 때는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열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팬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의미로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역시나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는 가운데 쿨링 시스템 퍼포먼스 모드에서 소음을 측정해보면 50에서 51dB이 나옵니다. 소리가 좀 나는구나 정도의 소음인데 수치보다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고사양을 요구하지 않는 노트북 활용 시에는 저소음 모드를 활용하면 되는데 44dB 정도로 조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내용은 펜 모드 변경을 위해서 기능키를 사용할 때 펑션과 FP를 함께 눌러서 사용하는데 에이서 홈페이지에서 퀵 액세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옷으로 아스파이어 5 테라4는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화상회의나 온강에 사용할 수 있는 웹캠과 듀얼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스파이어 5 테라4를 60만원대에 구매하면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직접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저도 배송받자마자 윈도우 10홈을 설치했는데 필수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다 잡더라고요. 간혹 필수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서 고생하는 노트북들이 종종 있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아서 설치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아스파이어 5 A51545 테라4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속아서 구매하긴 했지만 60만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이 정도 제품을 살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작업을 타겟으로 한 노트북은 아니지만 8기가 램을 하나 더 추가해서 16기가 듀얼 채널로 만들면 가성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램 추가 비용보다 얻게 되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여기까지 봤는데도 아스파이어 5 테라4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보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우면서 정보도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흥미진진합니다.